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라입니다. 오늘은 이 티셔츠에 이러한 무늬를 넣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미지의 가방을 변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RC 컨텍스트 플러스 로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피 UI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오늘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커스텀 노드가 필요한데요. 오늘 설치할 것은 퀄리티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윗 V2 버전입니다. 이 커스텀 노드고요.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피 UI 커스텀 스크립트입니다. 파이썬 구스라고 되어 있는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context LoRa utils입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피 UI essentials 커스텀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컴피 UI easy use 커스텀 노드입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플럭스에 블랙 포레스트 랩이 있죠. 여기에 이 플럭스 툴스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사용해 볼 거는 플럭스 필입니다. 이미지를 인페인팅을 할 때 플럭스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인페인팅 혹은 아웃페인팅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에 허깅 페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풀 모델 웨이트 허깅 페이스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필 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하고 이미지를 인페인팅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여기 성능 비교표에서도 SD 1.5의 인페인팅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FP8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GGUF 모델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23.8기가로 업로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만약에 다운로드 되지 않으신다면은 이 위쪽에 동의하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 문구를 동의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텍스트 인코더도 하나 더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립 GMP VIT L14 이 모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스무스 모델을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스무스 모델이 아닌 오늘은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나올 수 있도록 여기 텍스트 디테일로 등록되어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323MB 이 모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URL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럭스 필 데브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둘 거고요. 자, 이렇게 플럭스 필 데브 모델과 여기서 받은 텍스트 인코더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요. 우선 넣는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플럭스에서 사용해 볼 거는 브로드 디퓨전 모델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럭스 모델도 있고 IC 라이트 모델도 있고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아직 안 드렸었네요. IC 라이트도 있고 여기 플럭스 필 데브 모델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치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의 컴피 UI 그 다음에 모델스 폴더 안에 유네 폴더가 있죠. 유네 폴더 안에 플럭스 폴더 안에 여기 플럭스 필 데브 모델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넣어주었고요. 플럭스 필 데브 세이프 텐서스 파일은 유네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는 클립 폴더 안에 이 클립 폴더 안에 아무 곳에나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SD 플럭스 폴더 안에 이전에 사용했던 베스트 스무스 세이프 텐서스도 있고요. 여기 VIT L14 텍스트 디테일 텍스트 인코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해야 될 모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in context LoRa를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우선 여기 cbit AI의 플럭스 심플 트라이 온 이 로라를 우선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bit AI의 플럭스 프로덕트 디자인 V3.0입니다. IC 컨시스라는 로라가 있고요. 이 로라까지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전 시간에 IC 컨텍스트 로라를 확인해 봤을 때요. 여기 있었죠. 트라이온과 프로덕트 디자인 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이 프로덕트 디자인 모델과 트라이온이고요. 이 트라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한 이 이미지를
옷을 입힐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재생성해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로라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이 두 가지 로라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은 모델을 또 넣어줘야겠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스 폴더에 로라 폴더 안에 저는 넣어두었습니다. 인 컨텍스트 로라라고 따로 모아놨는데요. IC 컨시스 V3 모델과 IC 트라이온 V3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로라 파일을 로라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컴피UI 폴더 안에, 모델스 폴더 안에, 로라스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주셨다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트라이온과 이 프로덕트 디자인 두 가지 버전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라이온 같은 경우는 옷을 입히는 부분이었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드 이미지로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될 거고요. 오늘 사용해볼 이미지는 이러한 티셔츠 이미지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뉴욕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는 미키마우스와 구피 그리고 도널드 덕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이러한 티셔츠입니다. 오늘 처음 사용해볼 것이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오늘 설치한 OMAR92 여기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커스텀 노드 이름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윗 이 커스텀 노드입니다. 자, 이것을 설치를 하셨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커스텀 노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버전을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이 텍스트 O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트라이 온에 대한 템플레이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는 트라이 온이 아닌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템플릿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 여기서는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기를 한번 더 사용을 해볼까요? 자, 우선 try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용해 보세요. 의류 샘플 사진에 실제로 착용한 효과를 이러한 프롬프트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옷의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모델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O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제품 이미지, 클로스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미지 1 디스크립션을 여기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이미지 1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러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편하신 대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어 주었는데요. 이 프롬프트가 확인을 해보시면은 방금 아까 그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키마우스, 구피, 개, 도널드 덕 이렇게 세 명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뉴욕이란 문구가 있고요. 캐릭터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길 배경으론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이러한 도시 풍경을 결합한 거다. 이러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키워놨더니 이렇게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자, 이제 이 이미지 1의 디스크립션을 이 템플릿의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오늘 이러한 새로운 커스텀 노드를 사용을 해봤고요. 리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리플레이스 텍스트 O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올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 1 디스크립션으로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이러한 이름이었는데 여기다가 이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넣기 위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도 입력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new도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와 new를 입력을 받아왔고요. new는 이거였죠. 프롬프트에 이러한 old 텍스트를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연결을 해주면 자, 결과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text custom scripts라는 이러한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클로스 이미지 다음에 이미지 1 디스크립션이었는데 여기에 있던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왔고요. 자, 모델 이미지 2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좀 보기 좋게 줄을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이미지 1 디스크립션과 모델 이미지 디스크립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 1의 디스크립션을 넣어주었다면 이번에는 이미지 2 디스크립션도 변경을 해봐야겠죠. 이런 템플릿에서 자, 이거는 이미지 2 디스크립션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이미지를 입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풀바디 샷에 이러한 이 클로스 이미지, 요 이미지죠. 이 이미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을 풀바디로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 to description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잠시 연결을 끊어보고요. 똑같이 replace 텍스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ew 텍스트겠죠. 여기에 이미 첫 번째 description이 변경된 이 스트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ld 텍스트는 이미지 to description이었죠. 저는 여기에 1 대신에 2라고 넣어주면은 이 부분에 있는 텍스트가 이 프롬프트로 변경되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모델 이미지에도 이 프롬프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것도 한번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았고요. 그룹은 원하시는 대로 생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는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도 그룹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패스트 그룹 바이패서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 마스크 생성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디퓨전 모델로 플럭스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도 그냥 빠르게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FP8 버전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원하시는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GGUF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듀얼 클립 로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오늘 다운로드 받은 이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IT-L14 텍스트 디테일 이 텍스트 인코더와 T5XXL FP8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T5XXL 클립도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FP16을 사용하셔도 되고 FP8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모치에서 사용했던 FP8의 스케일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럭스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타입은 플럭스로 변경을 하였고요. 다시 로드 VAE로 VAE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건 로라였죠. 파워 로라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오늘 사용해 볼 것은 오늘 다운받았던 이 트라이 온으로 옷을 입혀 볼 거고요. 클립은 클립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프롬프트는 클립 텍스트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미 프롬프트는 위에서 생성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텍스트도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줄여보았고요. 여기서 나온 클립을 넣어주고 위에서 생성한 텍스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컨디셔닝은 플럭스 가이던스로 연결을 할 거고요. 3.5 정도 기본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클립 텍스트는 베이직 가이더에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 모델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이 모델을 바로 연결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최근 가장 트렌드가 이 사이에 모델 샘플링 플럭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맥스 시프트 베이스 시프트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변경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조금씩 변경이 될 텐데요. 우선 기본 세팅인 이 설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비와 높이는 입력을 받아올 거고요.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텍스트 인코더를 완료를 해서 컨디셔닝이 생성된 이후에는 텍스트 인코더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VRAM을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VRAM used 이지 유즈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은 이 컨디셔닝이 생성이 완료된 후에 불필요한 VRAM을 조금 낮춰줘서 VRAM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에 하나씩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더는 가이더에 연결이 될 거고요. 노이즈는 랜덤 노이즈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으로 되어 있고요. 샘플러는 K 샘플러 셀렉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오일러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 시그마도 베이직 스케줄러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의 심플 그리고 스텝은 조금 높여볼 건데요. 한 40스텝 정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진 게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지금 오늘 하는 게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프롬프트 이외에는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 프롬프트만으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empty 레이턴트 이미지로 1024768로 그냥 기본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는 VAE가 연결이 될 거고요.
프리뷰 이미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델은 이렇게 모델로 연결을 해주고 위드스와 하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변경을 해볼 거지만, 자, 우선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그냥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울 거니까요,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차이점을 보시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2명이 나왔네요. 이 2명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ry on 로라 자체가 이 이미지를 두 가지로 분할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생성을 할 수 있는 로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나올 거고요. 자, 어느 정도 프롬프트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이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고 도시 배경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티셔츠를 입고 있고요.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긴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뉴욕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조금 다른데 이러한 티셔츠가 아닙니다. 이러한 티셔츠를 입혀보기 위해서 이제 레이턴트를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지워주고요. 자, 레이턴트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이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 이번에도 새로운 노드가 있습니다. Add Mask for IC 로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컨텍스트 로라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셨다면 이렇게 생성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여기 퍼스트 이미지만 있으신 분들은 이 커스텀 노드를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컨텍스트 로라 커스텀 노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자, 여기도 이미지 생성부는 따로 그룹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럭스 트라이온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트라이온은 잠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생성을 해봐야 될 건데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티셔츠만 넣었는데 이렇게 생성을 해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시로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이 두 가지로 분할되어서 생성이 되었죠. 저희는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에 활용해서 입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활용될 거는 마스크고요. 이 마스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형식으로 변경을 하고 프리뷰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죠. 저희는 이 흰 부분에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 토탈 위드스와 하이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곳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토탈 위드스는 모델 샘플링 플럭스에 연결을 하고요. 하이트도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레이턴트 이미지로 넣어줘 줘야 되죠. 자,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자, 레이턴트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VA 인코드로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을 하였고요. VA는 플럭스 VA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은 생성을 할 필요가 없고 이 한쪽만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set 레이턴트 노이즈 마스크로 이렇게 연결을 하였고요. 자, 그럼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마스크는 여기에 있는 마스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레이턴트 이미지가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샘플 커스텀 어드밴스드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자,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활성화를 하고요. 이 부분은 크레이트 마스크라고 그룹핑을 하였고요. 자, 여기는 플럭스 트라이 온 쪽입니다.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마스크를 이 한쪽에만 씌웠기 때문에 이쪽에는 기존 레이턴트 이미지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지금 조금씩 생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미키마우스, 구피, 도널드 덕이 보이고 있죠? 이 문구까지 자세히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티셔츠를 여기에 이 캐릭터가 입고 있고요. 뉴욕이라고 써 있는 그대로 뉴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장의 이미지를 또 자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에센셜스 노드를 설치를 했었죠. 이미지 크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아래 이 에센셜스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지션 빼고는 전부 다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비와 높이, 그리고 X 오프셋, Y 오프셋 이렇게 입력을 받았고요. 이 탑 레프트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잘라야겠죠.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아까 가져왔던 부분이 있죠. 자, 이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와 높이, 아까 전에는 전체 이미지 사이즈였는데 이번엔 타겟 이미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X 오프셋, Y 오프셋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가 생성되고 나면 이 이미지 크롭 설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요 한쪽만 잘랐죠?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네요. 여기 좀 더 잘렸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원본 이미지에도 이런 게 있나요? 여기가 약간 애매하게 잘린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기본 세팅으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잘렸어야 하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제가 원하는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죠. 자, 이번에는 모델까지 새로 생성을 했는데요.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부위에 인페인팅을 해서 그 부분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노드 세팅만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템플릿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는데 잘못 나왔다 하면은 프롬프트를 좀 더 상세하게 이 프롬프트만으로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해두신 상태에서 이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야지만 한 번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미지 한 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봤고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이쪽에서 사용을 하고 이미지 1과 이미지 2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름을 좀 알아보기 쉽게 바꿔볼까요? 이미지 1의 로드 이미지고요. 여기는 이미지 2의 로드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프롬프트도 아예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아예 새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미지는 가방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가방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 여성이 들고 있는 가방을 이 가방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할 템플릿은 이런 걸 사용해 볼 겁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리고 샘플 이미지, 이미지 1, 이미지 2입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우선 프롬프트부터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 템플릿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템플릿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야 되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챗GPT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현재 무료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제 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하나 생성을 하였고요.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나 넣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 두 번째 디스크립션에서는 간단하게 이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 요 샘플 이미지죠. 요 첫 번째 이미지 1 디스크립션에 들어가 있는 샘플 이미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프롬프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지를 두 개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프롬프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필에 사용할 프롬프트입니다. 플럭스 필에 사용할 프롬프트는 이러한 형식의 이러한 스타일의 프롬프트가 아니고 단순히 이 가방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이 가방을 그 작업에 대한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이 가방을 여기 가방으로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change the bag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그룹을 한꺼번에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룹은 플럭스 프라이 on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이것을 사용을 할 건데 두 번째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미지가 두 장이죠.
첫 번째 이미지를 넣어주고 두 번째 이미지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인페인트 작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지에 마스크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잘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까지 이제 생성을 하였고요. 자, 이것도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미지 생성을 진행을 할 건데요. 플럭스를 가져올 건데 이번에 사용할 거는 플럭스 필입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MP8로 사용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듀얼 클립 로더가 필요하겠죠. 듀얼 클립 로더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T5XXL을 사용하겠습니다. 플럭스로 선택을 하고요. VAE도 플럭스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필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생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로라를 하나 받았었죠. 기본 플럭스 모델에 로라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필로 사용을 했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FP8 버전의 플럭스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로라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로라는 여기 IC 컨시스 V3라는 로라고요. 자,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거는 K 샘플러 어드밴스드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은 모델에 연결을 할 거고요. 인페인트 작업이었죠. 그러면은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지티브, 네거티브, VAE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거티브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깡통 네거티브를 사용할 건데요.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이제 네거티브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여기에 한번 연결을 해주고요. 파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연결이 됐죠. 이제 파지티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져올 건데 색깔은 초록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프롬프트는 위에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고요. 클립과 텍스트를 입력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은 여기서 가져올 거고요. 텍스트는 좀 멀리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여기에 마지막에 필용으로 사용한 게 있었죠. 여기 있는 텍스트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좀 길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플럭스의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플럭스 가이던스를 연결하는 게 좋죠. 플럭스 가이던스를 연결을 해서 파지티브에 들어왔습니다. 좀 넓게 보기 좋게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까지 들어왔습니다. 컨디셔닝까지 생성을 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단계에서 생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드는 입력을 받아서 하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 시드를 입력받아 오게 변경을 하였고요. 노드 중에 시드 관련 노드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시드 5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랜덤으로 사용할지 이렇게 설정하는 노드가 있고요. 우선 랜덤 시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도 연결을 하고 파지티브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K 샘플러 어드밴스드는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스텝은 30스텝을 사용을 할 건데 CFG는 플럭스이기 때문에 1로 사용을 할 거고요. 오일러에 이번에는 베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엔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럭스 필로 어느 정도 생성을 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컨시스가 포함된 데브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추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필도 어느 정도 일관성 유지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 컨시스에서 저희가 입력한 이 가방 모델을 가장 유사하게 변경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0부터 절반 정도 한 15 정도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우선 여기까지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아직 VAE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VAE는 여기에 있는 플럭스 VAE를 가져왔고요. 이 레이턴트 이미지는 디코드에서 변경을 해주되 이제 VAE를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프리뷰 이미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지는 여기에 생성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겠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재생성을 하게 되는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스크가 연결이 안 됐네요. 마스크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클립은 클립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게 이렇게 줄였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럭스 필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제가 여기 실수를 했는데요. 마스크를 추가를 안 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버렸네요. 여기에 있는 가방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오픈인 마스크로 이미지를 열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방 이미지에 색깔을 마스크를 덧대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부분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마스크를 칠해줬고요. 자, 이렇게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곳 없이 자, 이렇게 칠해주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칠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을 다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부분이 이렇게 따로 칠해졌죠? 그렇게 되면 이 필에서 마스크를 입혀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분만 재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한 15스텝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필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이곳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조금 뿌옇게 나왔네요. 스텝을 그냥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스텝까지 한번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 가방은 잘 변경이 되었는데 이 가방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완벽하게 변경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5스텝만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가방 형태만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플럭스 데브 모델과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RC 컨시스 V3 로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페인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케이스 샘플러 어드밴스드가 있고요. 모델은 모델에 연결을 했습니다. 파지티브와 네가티브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있는 클립이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지티브와 네가티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티브는 어차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냥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클립을 받아오고 텍스트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완성된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럼 이 컨디셔닝이 파지티브가 되겠죠. 근데 파지티브를 연결하기 전에 플럭스 가이던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5로 되어 있는데 이 값도 조금씩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레이턴트 이미지는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시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시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K 샘플러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작이 15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30스텝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이미지를 VA 디코드를 연결하고 VA를 가져오고 프리뷰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가방 모양을 생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15스텝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방 형태만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받아와서 여기에 이제 모델을 새롭게 읽어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다면 불필요한 VRAM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에 한번 사용했던 클린 VRAM 유즈드 사용하지 않는 VRAM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에 30스텝까지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레이턴트 이미지를 받아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머지 15스텝을 진행했음에도 아직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플럭스 가이던스를 좀 많이 변경을 해볼 건데요. 좀 높게 30 정도 잡아주고요. 아래쪽은 3.5가 아닌 7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스텝부터 15스텝까지 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플럭스 가이던스를 많이 높게 잡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플럭스 가이던스 수치를 높게 잡았더니 이번에는 로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가방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앞모습만 유추해서 이렇게 가방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턴트 이미지를 받아와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가방 모양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모양이 나왔네요. 이 가방끈이 안 나오긴 했는데 가방끈을 뺄 수 있나 보죠. 안에다 집어넣는지 이 가방 모양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이런 악어 가죽에서 이 가방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플럭스 P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체인 모양이 좀 나왔네요. 자, 이 가방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미지를 생성한 상태에서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두 번째 K 샘플러 어드밴스드 여기서는 컨시스턴트를 유지하는 15스텝부터 30스텝까지 나머지 절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성하고 넘겨받은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 자체가 요 컨시스라는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눴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이곳에 채워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마스크 부분을 여기에 유사하게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인 모양도 어느 정도 비슷한 식으로 로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가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볼 거고요. 이것은 플럭스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하였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이 첫 번째 트라이온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것을 입혀보는 방법으로 이 첫 번째 트라이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름을 조금 헷갈리게 해놨네요. 여기는 이름을 조금 변경을 하였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두 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마스크 부분을 채워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옷 입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해상도도 조금 낮을 때가 있고, 그리고 상의와 하의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방 같은 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가방의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성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자, 이렇게 플럭스 필 모델을 사용함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IC 컨시스턴트라는 로라 모델들이 나오면서 플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고요. 플럭스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내놓았고,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이렇게 인 컨텍스트 로라가 나오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을 사용하게 되면 인페인트 작업이라든가 아웃페인트 작업 같은 게 아주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플럭스 모델 중에 필을 사용을 해봤는데 나머지 모델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보통 이렇게 업로드해서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긴 한데요. 간혹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은 다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보지 않으시고 워크플로우만 다운받아서 돌려보시고 에러가 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제공해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제공해드리진 않도록 하고요. 멤버십 영상 공개 시점에서는 일단 워크플로우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를 했을 때는 그 다운로드 링크는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멤버십 분들께서 워크플로우가 필요하시다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